집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다 보니까 3인 가족이 소리가 나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를 해야 되고 손찌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애기는 애기대로 울어야 되고 기준은 기준대로 막 거기다 막 잡아 먹을 듯이 뭐 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겠죠. 너무 힘들어하더니 오늘 막 집어 던지듯이 막 내 배를 치는 거예요. 애기를. 네. 안녕하세요. 네. 나 보실 분 불러주세요. 혹시 애기도 해야 되나요? 애기가 몇 살이에요? 이제 갓 돌 지났어요. 갓 돌 지났어요? 한번 볼게요. 애기는 변이생겼습니다. 신은 명당으로다가 돌아다 보실 적에 대주님 혹시 문서 만진 거 있어요? 집도 있고요. 사업도 있거든요. 사업 터를 바꾼 건가요? 예. 그것 때문에 이사를 했어요. 사업 때문에 이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집 있잖아요. 예. 사는 집에서 동티가 좀 심하게 났는데. 동티면. 문제가 조금 있어요. 돌 지났나요? 네. 아 그럼 갓 지났으면 2살이구나. 개면생 토끼띠야? 그렇습니다. 애기 밤낮 바뀌면서 막 울어요 혹시? 네,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생각해갖고 왔거든요. 병인생이 싫어 하루야. 지금 돌밖에 안 지났는데 둘이 상의만이라니. 애기 엄마 딱이딱해요 혹시? 지금 그게 너무 심해요. 그 집에서 문제야. 그 집 자체가 우리 본인네하고 안 맞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갈 수 있는 방향도 아니에요. 물어보고 우리나한테 물어보고 갔어야지. 집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다 보니까 3인 가족이 소리가 나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를 해야 되고 손찌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애기는 애기대로 울어야 되고 기준은 기준대로 막 거기다 막 잡아 먹을 듯이 새끼가 새끼로 안 보이고 이상한 그림자처럼 뭔가가 다 싫게 보일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수도 있어. 원래는 둘을 본다고 하면 궁합이 합이 되게 잘 들거든요. 잘 살았어야 되고 내가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4년 살면서부터 부도 같이 막 늘어나면서 애정이 이게 굉장히 좋아요. 두 분을 본다고 하면 애기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셋이서 물고 빨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집 성주를 잘못 들어가고 나가지고 속된 말로 와이프가 미친년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신랑이 미친놈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무서우니까 칼날림을 하니까 방어 아닌 방어를 서로 하려고 한다고. 근데 애기가 방어 능력이 있을까? 그럼 당연히 애기를 잘못하면 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이사를 가든지 뭔 수를 써야 되지 그 집 들어가고 나가지고 사업도 소리가 나고 그닥 좋지가 않아. 내가 보는 눈에는. 저희가 되게 힘겹게 한 4년 만에 지금 막 인공수정까지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되게 이뻐하던 애인데 뭐 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겠죠. 너무 힘들어하더니 오늘 막 집어 던지듯이 막 내 베개 치는 거예요. 애기를. 네. 애기 안 다쳤어? 침대에다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울컥해서 좀 와이프한테 살짝 손을 댔거든요. 이 여자가 갑자기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건가.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집이 쉽게 표현하면 집이 참 편안해야 되잖아. 대표님. 그 집이 편하지가 않아. 스스로 본인들은 애기도 모르고 엄마도 뭔지는 몰라. 대주님도 뭔지는 몰라. 그 자리가 굉장히 아니 좋게 올라서 있고 막 치겨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상태에 이러고 있으니까 서로를 각자가 각자를 방어를 해가면서 자꾸 친다고. 거기서 빨리 이사를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그 상태에서 지금 있으면 각각 흩어지는 꼴밖에 안 나와. 분명히 그 상태에 있으면 분명히 이 기준님하고 이혼을 할 것이고 이 기준님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서 우울증 치료를 할 것이고 애기는 애기대로 애기가 얼마나 엄마하고 아빠의 그 사랑과 그 보살핌에 그 안에서 크고 자라고 이거를 막 해야 되는데 가장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얼른 가서 보따리 싸갖고 이사를 가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부적을 지녀서 부적을 붙여서 뭐를 해주고 비방을 져서 해줄 수 있으면 내가 해주겠는데 순간 그뿐이에요. 잠깐 지나가고 나서 또 하고 잠깐 지나가면 또 다시 일어나. 그냥 본인네가 빨리 이사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가세요. 그러면 사업도 막 잘 되다가 갑자기 지금 멈춰져 있을 거야. 내가 본 눈에는 이 멈춰진 게 다시 열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직관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느 쪽으로 문이 열렸냐에 따라서 이사 방위를 자꾸 하는 게 그분들이 왜 계셨냐면 이런 일이 사단이 날까 봐 나랑 맞지 않는 거.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사람의 문제일까 봐 와이프가 좀 변한 것도 너무 걸리고 지금 막 이혼한다느니 막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서 저도 이사 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준님도 제정신 돌아올 거고요. 애기도 안 아프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편안하게 바뀔 거예요. 집을 알아볼 때 네. 어떤 조건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집을 알아보고 선생님한테 그 뭐 위치나 뭐 이런 거를 설명드려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고요. 네. 자, 첫 번째는 방향을 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이따가 적어줄게, 묵묵이. 그쪽 방향에서 가서 이제 집을 알아볼 거 아니야. 나한테 전화하세요. 주소 불러줘. 몇 동 몇 호고 어디에서 몇 번지고 뭐 이거를 나한테 일러주면 아, 대주님 그거 두 개는 안 되고 그 둘 중에 아무 데나는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또 추려갖고 근로 이사를 들어가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점. 너무 마음 졸였거든요. 너무 진짜 귀중하게 태어난 애고 저도 힘들지만 제가 이제 잘 풀리면 다 이제 가족도 다 잘 되고 그런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우선은 이따가 방향하고 내가 요거 적어주면서 부적 하나 써서 줄 테니까 그 현관문에다가 갖다가 조금 붙여놓으세요. 집 구할 동안은 그거 붙여놓고 쓰면 되고 얼른 가서 집 알아보고 움직이세요. 기준님한테도 이 얘기하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잘 도와달라고 빌면서 붙이세요. 그리고 집 구한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부적 써줄게. 네. 네.